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홍 의원에게. 홍준표 의원이야말로 지금 야당 내에 가장 강력한 또 야당이잖아요. 홍 후보들 난처해졌을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윤석열로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지지의 상당수는 자기 지지율이 아니라 이준석 지지율이거든요. 윤석열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할 수는 있어도 이미 좀 늦었죠. 자기 몸값이 최고로 떴을 때 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 오라는 게 황당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간단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생각을 해봐. MB가 일단 747이잖아. 이거에 지금 리사이클링이거든. 근데 이게 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뭐냐, 로빈훗 경제란 말이야. 부자들한테 뜯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보수 스탠스를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대구에서 만나기도 했고, 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홍 의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무슨 단일화에 뭐랄까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야말로 지금 야당 내에 가장 강력한 또 야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타격이 되는 존재가 또 홍 후보거든요. 근데 네. 홍 후보도 요즘 좀 난처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윤석열로 가버렸거든. 그 여가부 그것 때문에. 청년.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지지의 상당수는 네. 자기 지지율이 아니라 이준석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대하는 윤캠의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그 반감으로 홍을 택한 건데, 네. 이게 이제 확 일로 가버리니까 사실 그 역할이 굉장히 확 줄어들었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홍준표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멘트에서 그냥 뭐 묻어나죠. 묻어나고,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경멸조에다가 뭐 네.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의 뭐 혐오하고 증오하는 뭐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뭐 이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돌아서 윤석열 후보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지지 뭐 이런 걸 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마지못해서 할 수는 있어도 이미 좀 늦었죠. 왜냐하면 자기 몸값이 최고로 떴을 때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이미 딱 밑에가. 그 윤석열하고 지금 이준석이 붙어버리면 사실 홍준표의 자리가 애매모호해지거든요. 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 카드가 뭐 안철수? 홍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가능성 때문에 좀 만나는 거 아닐까요? 가서. 그럼 정당이 다른데 그 문제가 좀 있잖아요. 홍 의원 아마 단일화 국면에서 단일화 국면에서 보수층들을 설득해서 그 표를 안철수한테 주는 아마 그런 식의 연합전선 같은 걸 펴기 위해서 지금 접촉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만날 이유가 없잖아. 남의 당 사람을 왜 만나. 안철수는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지금 일단 중도층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안철수한테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보수층이거든요. 네. 이 보수층을 흔들어야지 자기가 단일화 국면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네. 그때 그 쓸 수 있는 카드가 누구냐면 이제 홍준표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거고, 홍준표 입장에서도 저 윤석열 저 같지 않은 저기를 지원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른바 뭐 테드 방식 통해서 경제 부분에 대한 뭐 이제노믹스 이렇게 아주 발표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최근 행보 부분에서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게 뭘로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555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555라는 게 이제 황당하거든요. 아니 경제 규모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제 규모상 5위가 되고 임기 동안에 코스피 5천, 코스피 국민소득 5만 달러, 그죠? 코스피 5천 생각해봐요. G5가 되겠다. 1000에서 2000 가는데 18년 걸렸고 2000에서 3000 가는데 12년 걸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간단하다고 그러던데요. 불확실성, 불신을 해소해 주면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생각을 해봐. 그게 두 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의. 3천이니까 네, 두 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물 경제랑 항상 주식시장 연동이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그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취임한다고 그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그 안보 위기가 해소될 것이며, 도박적인 성격을 강화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따겠지만 소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잃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럼 위험한 도박판으로 이제 밀어넣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3% 한번 나가가지고 이러니까 신이 났나 보지. 이런 거고, 뭐 이게 옛날에 그 MB가 있던 747이잖아. 이거의 지금 리사이클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비전이 부인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비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떼오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가 그걸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른바 좌파 평등 정신 정책을 딱 갖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기본소득 이게 말도 안 시리즈. 된다. 이게 마치 그렇잖아요. 역진성이 발생하거든요. 네. 일종의 그 선거 슬로건으로 만든 거거든요. 브랜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뭐라냐면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 원인을 찾지 않아요. 항상 범인을 집어게. 막 매번 이렇게 딱 던지고 결국은 뭐냐 로빈훗 경제란 말이야. 부자들한테 뜯어가지고 한다. 네.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라는 게 그런 식의 무슨 그 애들 동화책이나 나오는 얘기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현실에 들어오니까 다 막힌 거거든. 지금도 재난기본금, 재난지원금 또 네. 던지는 미쳤거든요. 자기가 던진다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취소했다라고 또다시 지금 딱 보니까 지지로 오니까 한번 또 던져보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소상공업자들 다 죽어가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거기 쓸 돈은 없는데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뭘 내세워야 되거든. 그래서 내세운 게 이제 555라는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누구였냐면 사실 보수 쪽에서 했던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 얘기한단 말이죠. 네네. 성장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목표치를 딱딱 정하잖아. 수치로 딱딱딱 목표치를 정하고 원전도 지금 뭐야 탈원전이잖아. 탈원전이 아니라 이제 감원전. 그래서 실제로는 원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보수 스탠스를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선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보가 좀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말대로 둘이 단일화해라. 지난 4년간의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낙과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불신을 받고 있는 거거든. 부동산도 이제 결국은 공급 위주로 가는 거고. 네.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이게 공급은 충분하다. 근데 투기하는 놈들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놈들 잡아야 된다. 그러면 세금으로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다가 이 꼬양 이 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꼬여가지고 그래서 폼은 잡을 거예요. 내용을 따지게 보면 사실 이 정책이 내가 볼 땐 가장 불안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네.